11월이 조용히 깊어가던 중 한 미국인 목사가 온라인 공동체의 일상을 깨뜨리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숙고의 결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6년에 대한 남한에 관한 직접적인 환상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그가 묘사한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너무도 생생해서 많은 이들이 그 영상을 여러 번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단호하고 느릿하며 연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치적 분석도 추세에 근거한 예측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도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곳에서 온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시는 어떤 예고도 없이 공개되었으며 무시할 수 없는 긴박감에 밀려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환상은 한반도 위로 갈라진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후현상으로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분할이었습니다. 한쪽 하늘은 짙은 붉은색이 하늘의 절반을 채우고 있었고 반대편은 강렬한 파란색이 같은 힘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분열이 마치 두 개의 다른 힘이 하늘 위에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처럼 정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인상은 한국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정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점점 멀어지는 방향을 나타냈으며 각 방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환상을 감싸던 침묵은 평화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짙은 침묵이었고 마치 대기가 갑자기 움직일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목사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그 경계를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한국을 평가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역사 그 자체가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끊임없는 기대감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소요나 즉각적인 혼란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억제된 상태였으며 마치 한국이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로 들어가기 전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목사의 어조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하늘의 분열이 파괴의 전조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한국이 정체성과 마주해야 하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환상은 한국이 다가오는 힘들 앞에서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각 색은 그 자체의 고유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고 완전히 다른 운명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열렸고 나라가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이 갈라진 장면이 드러난 직후 목사는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두 인물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전통적인 정치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깊은 신념에 의해 움직이는 지도자들처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오래된 세대의 무게를 짊어진 존재였습니다. 그의 입장은 단호했고 오랫동안 한국의 정체성을 지탱해 온 가치들을 향해 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꼿꼿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 자연스러운 권위를 풍기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뿌리 역사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문화적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나라의 한 부분을 대표하는 듯했습니다. 목사는 이 첫 번째 지도자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호감을 얻기 위해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강인함을 전달하기 위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는 변화의 속도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의 안전함을 선호하는 이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흔들림이 없었고 자신의 생각을 굽힐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그를 지켜보며 그가 자신의 삶보다 더 큰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사라져서는 안 되는 전통의 마지막 방패를 대표한다고 확신하는 듯 규율과 확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가 과거의 무게를 지녔다면 두 번째는 미래의 추진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생각, 새로운 구조로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목사는 그의 표정에서 진정성과 희망이 느껴졌으며 특히 젊은 세대나 한국이 오래된 틀을 깨고 현대 세계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을 강하게 끌어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인물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고 움직임은 역동적이었으며 말투는 전염될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영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눈길을 붙잡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목사는 그 환상이 그를 이상주의자로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장애물로 보는 곳에서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지만 그의 열정이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 버릴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향하는 다리를 놓는 듯했지만 그 다리가 현실의 무게를 견뎌낼지 많은 이들이 자문하게 될 것이라고 목사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매력은 빠르게 성장했고 환상은 그의 영향력이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두 인물을 지켜보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이는 단지 그들이 지지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각각이 한국인의 정신 안에 자리한 서로 다른 측면을 대표한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안정, 보존, 지속성을 상징했고 다른 사람은 변화, 쇄신, 그리고 오래된 구조와의 단절을 제시했습니다. 목사는 이들이 모두 군중을 움직일 만큼 강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결국 나라가 이 두 관점 사이에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이들이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는 서로 다른 목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며 목사는 환상이 더욱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두 지도자 모두 각자의 관점에서 옳은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국가 정체성이 점점 침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옳았습니다. 두 번째 인물 또한 과거에 묶여있는 한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믿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이 모순은 점점 커지는 긴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둘 다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철학은 결코 조화롭게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는 이 양면성이 점점 더 강하게 사회 전체를 안정과 변화 사이에서 흔들리게 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목사가 느꼈던 가장 강렬한 인상은 피할 수 없음이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중간 지점도 보지 못했습니다. 환상은 한국이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길은 모두 정당했지만 마치 서로 양보를 거부하는 대립적인 힘처럼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 압박은 모든 공간에서 점점 더 뚜렷해질 것이었습니다. 학교, 가정, 소셜미디어, 기업, 종교 공동체 등 모든 영역에서 감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이 양극화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구조 자체의 분열로 다가왔습니다. 계시는 모든 사람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계시의 가장 격렬한 부분에 다다르자 목사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그는 두 지도자 사이의 분열이 단순히 서로 다른 견해의 충돌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빠르게 서로에게 다가오는 두 힘 사이의 불가피한 충돌이었습니다. 환상은 2026년이 모든 누적된 긴장이 실제 형태를 띠는 해가 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충돌을 피하려 해도 그것은 의미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라 전체가 이 움직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모든 사람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듯했습니다. 사회는 설명하기 어려운 진동을 시작했고 그것은 곧 다가올 충격을 미리 감지하는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계시가 불안으로 가득한 거리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폭력은 없었지만 거대한 무언가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무거운 공기가 온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가족들이 격렬하게 의견을 달리하고 기업들은 반대되는 입장으로 갈라지며 사회적 집단들은 각자 선택한 편에 따라 재편되는 장면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분열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고 일상의 행동과 시선, 작은 결정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물리적이 아닌 그러나 실제 전투만큼 강력한 영적 충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시기 한국의 영혼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듯했다는 것이 환상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는 이 갈등의 무게를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듯한 감각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이 강렬함이 개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작동시키는 어떤 힘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분열의 배후에는 오래되고 깊은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으며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지점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최근의 갈등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숨어있던 무언가가 다시 활성화되는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환상은 그를 2025년 12월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목사는 낮은 목소리로
그때 나라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난 두 명의 신비한 존재를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들은 누구나 매일 지나다니는 익숙한 장소였지만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예고도 시각적 충격도 비범한 징후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걸었고 단순한 옷을 입었으며 특별히 시선을 끄는 요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는 깊은 무언가가 그들에게는 존재했습니다. 목사는 그들을 바라보며 일상과 장엄함이 이상하게 뒤섞인 감각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절대적인 편곤 속에서 걸었고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보기 드문 깊이가 담겨 있었고 어떤 장벽도 꿰뚫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에게서 뭔가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인물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움직임이 빠르고 생동감 넘쳤으며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한 발 앞서 있는 듯 보였고 다가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그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불안과 긴박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순간의 환상에서 가장 강렬했던 부분은 그 두 인물이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었지만 극히 일부만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계시는 사람들이 그들 옆을 지나치면서도 아무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발걸음을 멈췄지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극소수만이 그들이 누구인지, 왜 중요한지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기다려온 무언가와 마주한 것처럼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차이는 다가올 일에 대비된 자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맞을 자를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목사는 그 환상이 마치 시간 속에서 정지된 한 장면처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두 인물은 정확히 같은 순간 서로 다른 장소에 나타났고 그 찰나의 한 줄기 에너지가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내면의 움직임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앞으로의 흐름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마치 온 나라가 거대한 사건의 가장자리로 이끌리고 있는 듯한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의 규모나 의미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두 인물이 나타난 이후 한국의 영적 분위기는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목사는 온 나라에 걸쳐 설명하기 어려운 민감함이 퍼지고 있었고 마치 사람 한 명 한 명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평가받고 있는 듯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인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렀고 외형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들 주변에서 무언가가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오직 깊은 분별력을 지닌 자들만이 이 인물들을 따르는 실제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현실에 숨겨진 층이 깨어나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미묘한 진실들을 드러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사회는 더욱 뚜렷하게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는 한국이 점점 선명해지는 균열에 의해 갈라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분열은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대화, 사적인 결정, 억눌린 논쟁 속에서 형성되었고 공공의 충돌보다도 훨씬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족들은 특정 주제를 피했고 친구들은 예전엔 사소하던 차이로 인해 점차 멀어졌으며 직장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되어 갔습니다. 중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 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두 거대한 진영, 전통적 지도자를 따르는 쪽과 혁신적 지도자를 따르는 쪽, 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규모 집단이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두 진영 모두 깊게 뿌리내린 신념으로 강화되고 있었고 각자는 자신들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운명을 대표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격한 연설들이 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막을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열은 이제 명확하고 완전하며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가장 중립적이던 공간들조차 균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조용한 긴장이 감도는 장소가 되었고 기업들은 더 이상 업무적인 문제를 넘어선 논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공동체마저
신앙과 사회적 입장 사이에서 분열되었고 더는 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는 이 파편화가 급류처럼 퍼지고 있었으며 그 어떤 영역도 온전히 남지 않을 것임을 계시는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향해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환상은 이 분열의 절정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 넘겨진 순간 한국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은 더 격렬해졌고 거리의 움직임은 전에 없던 규모로 확산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감정을 자극했고 사회 전체는 감당하기 힘든 긴장으로 채워졌습니다. 즉각적인 붕괴는 아니었지만 멈출 수 없는 고조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사는 이 시기의 심리적 무게가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시점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기억될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하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가장 불안했던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 명의 신비로운 인물이 여전히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사는 그들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여전히 인식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비범한 집중력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어떤 경계가 넘어졌음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한국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원에 접어들었습니다. 분열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깊은 영적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나라는 전체적으로 어떤 초월적인 사건을 향해 준비되고 있는 듯했습니다. 목사에 따르면 두 진영의 움직임이 점점 커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계시 속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계시는 끊임없는 긴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양쪽 모두 전력을 다해 전진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이상이 나라를 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지역 지도자들이 움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힘을 얻으며 공인들이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모두가 보이지 않는 같은 긴박함에 이끌리고 있는 듯했다. 분위기는 너무 팽팽하여 어떤 예상치 못한 개입 없이는 이 상황이 안정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목사가 계시의 다음 장면으로 나아갔을 때 그 비전은 더욱 무겁고 밀도 있게 변했다. 그는 분열이 극에 달했을 때 아무런 경고 없이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마치 땅 자체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러내기로 결심한 듯했다. 장면에는 누군가가 어떤 오래된 물체를 발견하는 모습이 나왔다. 목사는 그 장소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곳은 동시에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가장 낮은 곳으로 묘사되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모순이었지만 그 비전 속에서는 단호하게 제시되었다. 그 물체는 세월의 흔적이 남은 낡은 구체였으며 겉보기와는 달리 묘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그 구체는 빛나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특별한 시각적 효과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존재였지만 목사는 그것 안에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담겨 있다고 느꼈다. 계시에서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 물체 안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 장면이었다. 그것은 개인이 아닌 한반도 땅 자체의 기억을 품고 있는 듯했다. 목사는 그 에너지가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고통받고 저항해온 여러 세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구체는 마치 그러한 존재들의 축적에 의해 형성된 것처럼 보였고 현대의 갈등 이전부터 이어져 온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그는 이 발견이 퍼지자 온 나라가 그 구체를 마치 열쇠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각 진영은 그것을 자신들의 이상과 미래 비전으로 해석하려 했다. 전통적인 지도자 진영은 그 구체를 자신들이 지키려는 문화적 본질의 결정적 증거로 여겼다. 그들은 그 물체가 나라의 역사적 영혼을 상징하며 뿌리를 지키고 오래된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있어 이 구체는 오랜 세월 쌓아온 모든 것을 진정으로 기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속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였다. 목사는 그 비전에서 전통 진영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들은 그 구체를 국가의 보물로 여기며 이를 인정받기 위한 담론과 시위를 조직했다. 그들은 국가가 이 구체를 통해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명분, 그들의 사명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길 원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단단해졌고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심할 여지는 없었고 이 발견이
그들의 전통이 영적으로 정당화되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믿었다. 그들의 반응은 격렬했으며 매일 커져가는 사명감과 열정으로 가득했다. 반면 혁신적 지도자 진영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목사에 따르면 그들에게 있어 이 구체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상징했다. 그들은 이 물체 안에 한국이 세계와 나누어야 할 영적 유산이 담겨 있다고 믿었다. 이 진영의 해석은 영토 중심이 아닌 세계 중심이었다. 그들에게 구체는 한국이 새로운 시대에서 국제적인 변화를 이끄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상징이자 부름이었다. 비전 속에서는 영감을 주는 연설, 고양된 에너지,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는 운동이 나타났다. 목사는 이 진영이 이 구체를 영적 혁신에 대한 부름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보존의 상징이 아니라 확장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이 물체가 공동의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한국이 국가적 차원을 넘어선 리더십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름이라고 여겼다. 이 해석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구체는 우연히 발견된 단순한 물체에서 이미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분위기는 격화되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비전은 이 구체를 둘러싼 의미의 싸움이 철학적 해석을 넘어섰다고 보여주었다. 목사는 정부 기관들이 개입을 시도하고 전문가들이 소환되며 학자들이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모습을 보았다. 양측은 각자의 해석을 뒷받침할 결정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이 구체는 이제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치 수십 년간 억눌러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드러나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서로 정반대의 방향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는 상황처럼 보였다. 목사는 어느 순간 긴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계시는 하나의 조용한 물체를 중심으로 영적, 정치적, 감정적으로 분열된 나라를 보여주었다. 겉으로 드러난 폭력은 없었지만 폭풍처럼 쌓여가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그 구체가 균열의 지점이 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한계를 넘기 직전 전혀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도착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였고 바로 그 경계의 순간에 나타났다. 바로 그때 구체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비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보여주었다. 갑자기 제3의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전통 진영도 혁신 진영도 아니었으며 어느 지도자의 추종자도 아니었다. 어떤 상징도 지니지 않았고 주목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의 존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구체에 손을 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계시는 눈부신 빛이나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단지 그 손이 구체를 잡는 순간 완전한 침묵이 세상을 덮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목사는 이 인물이 평범한 기준을 벗어난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전했다. 그의 얼굴은 젊음만을 담고 있지도 노쇠함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마모 없는 성숙함, 공격성 없는 힘, 교만 없는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구체의 의미와 나라 전역에 퍼진 긴장의 본질을 이해하는 듯했다. 계시는 그 인물이 구체를 손에 쥐는 순간 분열된 에너지가 정돈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치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한반도 땅 안에서 어그러졌던 무언가가 재구성되는 듯했다. 계시는 그 인물의 이름도 출신도 사회적 위치도 밝히지 않았다. 그런 정보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누구도 고려하지 않았던 길을 상징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과거도 아니고 고립된 미래도 아니었다. 두 시간의 흐름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목사는 그 인물이 구체를 만졌을 때 어떤 편도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양쪽을 이해하고 있었고 양극단 사이의 화해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은 권력을 원하지 않았으며 바로 그 점이 그의 존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처음에 두 진영은 이 인물의 등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사는 각 진영이 그를 반대편의 조종을 받는 자라고 비난하며 신뢰를 무너뜨리려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어떤 시도도 통하지 않았다. 그 인물은 침착함을 유지했고 말은 적었으며 주변을 깊이 관찰하면서도 모든 긴장을 뚫고 전해지는 안정감을 내뿜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에 지친 사람들이 그 인물에게서 두 지도자에게선 느낄 수 없었던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약속도 야망도 아니었다. 극단적 해석을 넘어서 구체의 의미를 투명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명료함이었다.
목사는 그 비전에서 국민들이 점차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급격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조용하면서도 깊은 이동이었다. 격렬히 대립하던 집단들이 점점 그 인물이 상징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부족했던 균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전통을 옹호하던 사람들과 변화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구체는 더 이상 충돌의 중심이 아닌 만남의 지점이 되었다. 이 변화는 격렬한 연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등장한 순간에 나라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던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비전이 전개되며 목사는 나라의 내부 구조가 재정비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정치는 강제나 외압이 아닌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고립되어 있던 집단들이 협력을 시도했고 양극단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졌으며 새로운 흐름이 공간을 확보해갔다. 그 인물은 스스로 리더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지만 나라가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목사는 그것이 억지로 이루어진 변화가 아니라 이해에 의해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재편성처럼 보였다고 했다. 구체는 이제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동의 상징이 되어 모두에게 연합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계시는 또한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보여주었다. 목사는 이 시기에 한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갈등의 기운은 서서히 사라졌고 그 자리를 화해의 시기가 채워갔다. 그 인물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말이 아닌 행동의 힘으로 결정을 이끌었다. 나라는 이전 해를 지배했던 적대감을 넘어서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구체는 어떤 지도자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유하는 유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한국이 세계에 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 듯했다. 목사는 마지막 비전에서 한국이 새로운 성숙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더 이상 양극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제3의 인물은 전통과 혁신을 파괴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확립하고 있었다. 그 화해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깊고 의식적인 변화였으며 구체를 통해 드러난 이해의 결과였다. 그 구체는 한 나라 전체의 영적 잠재력을 상징하고 있었고 한국은 어느 한 진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감으로써 통합의 본보기가 되었다. 계시의 마지막 장면은 목사를 말없이 멈춰 세웠다. 그는 2027년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을 보았고 그 여정은 갑작스럽게 나타났지만 정확한 순간에 등장한 한 인물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 싸움에는 의미가 없었다. 나라는 이제 어느 한편도 제공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한 상태였다. 구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징으로 남아있었고 과거와 미래가 만나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마치며 목사는 이 계시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초대였다. 나라 전체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 그 길을 알아보고 응답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각자 깊이 성찰하라는 부름이었다. 브랜든 빅스는 북한 내부에서 이미 어떤 파괴적인 일이 시작되었으며 정부, 언론, 국제정보기관 그 누구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권이 조용히 붕괴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수십 년간 숨겨져 왔던 모든 것이 드러날 만큼 깊은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빅스는 그 붕괴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심장부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 진실이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한반도의 역사를 재정해야 할 사건의 직전에 서 있으며 다가올 충격에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수년간 북한 정권 내부에서 자생적인 압박이 커져왔고 세계가 뚫을 수 없다고 믿었던 핵심 구조들이 이미 내부에서부터 부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이 보여주는 힘의 상징들은 사실 피로하고 취약한 핵심을 숨기기 위한 것일 뿐이며 더 이상 그 역사적 무게를 버틸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브랜든 빅스는 각종 문서, 연설, 군사 시위가 임박한 실패를 가리기 위한 위장이며 그 자체로 무너질 조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내부의 붕괴가 이미 어감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브랜드는 지도부가 국제보고서에는 나오지 않는 권력 다툼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엘리트층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급속히 확장되는 권위의 공백을 만들어내며 2026년에 갑작스럽게 터질 붕괴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일어날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언제 터질 것인가의 문제이다. 빅스는 이러한 균열의 조짐이 이미 은밀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의 행동 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공식 방송이 설명 없이 중단되거나 국가 담론에서 조용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세부적인 변화들은 우연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이다. 브랜드는 눈에 보이는 첫 신호들은 사소한 결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체제가 더는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불안정성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게 될 때 브랜드는 중국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라는 서쪽의 거인이 북한이 실제적인 약점을 보이는 순간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베이징은 수십 년 동안 개입의 명분을 준비해왔으며 오래된 지도, 영토 주장, 그리고 한반도 북부 일부 지역이 역사적으로 중국에 속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자료들이 외교적 방패로 사용되어 직접적인 개입의 명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랜드는 중국이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붕괴 이후 발생할 권력 공백을 노린 빠르고 전략적이며 정밀한 움직임을 묘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의 개입은 지역 안정과 인도적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실제 목적은 전략적 지역의 장악이다. 그는 중국이 그 선을 넘는 순간 전 세계가 훨씬 더 거대한 일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의 진출이 국제적인 긴장에 급격한 파도를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스는 동맹국들이 그 움직임을 우려 속에 지켜볼 것이고 반대 진영의 강대국들은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막기 위해 즉각 반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충돌이 단순한 정치적 갈등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고도의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랜드는 이러한 개입이 단지 북한 붕괴의 결과만은 아니며 새로운 지정학적 위기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반대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로 이 순간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한반도를 넘어서 전역으로 확산되는 치열한 갈등이 벌어질 것이며 한국은 이 움직임을 한반도 미래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긴장 속에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든에 따르면 대중은 다가오는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내부 붕괴와 외부 개입이 이미 서로 맞물려 있으며 모든 것이 한계점에 도달한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6년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며 내외부의 압력이 동시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제 더 이상 다가오는 현실을 외면할 시간이 없다. 브랜드는 또한 사람들이 대사건 이전에 나타날 징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행태의 갑작스러운 변화, 방송에 예기치 않은 수정, 이례적인 군사 패턴과 같은 단순한 세부 사항들이 균열을 예고하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관찰자가 이러한 신호에 주목하고 자신의 인식을 공유해야 하며 이 과정이 다가오는 현실에 대한 집단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떤 인상이나 감각이 떠오르더라도 아래 댓글에 반드시 기록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랜든 빅스의 폭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밝히려는 과정에서 조사자들, 기자들, 호기심 많은 이들은 그의 최근 행적 하나하나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불안만 더 키웠다. 주변 인물들은 그가 몇 주 동안 스스로를 고립시켜 미디어도 연락도 어떤 외부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지냈다고 전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지나치게 많은 세부 정보와 너무 구체적인 이름, 특정한 날짜들, 그리고 그를 지켜봐온 사람들까지 놀라게 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명성도 관심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지 모든 것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전해야 한다고만 강조했다. 여러 출처가 그가 어떻게 그런 정밀함을 얻었는지 캐물었다. 빅스는 자신의 관찰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학자들,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 국경 인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은밀한 만남을 언급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상한 움직임, 변화된 행동, 그리고 빅스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하는 조각난 증언들을 보고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확인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각각 따로 존재하는 조각들이며
전체로 놓고 봐야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하나의 현상의 일부였다. 비공개 대화에서 빅스는 지역의 일부 샤먼과 영적 지도자들 역시 북한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결코 이들을 사실보다 위에 두진 않았지만 다양한 관점을 듣는 것이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요소들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성적이든 영적이든 여러 출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브랜드는 최종 판단은 언제나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오래된 예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의 핵심적인 통찰은 의식이나 신비적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정보들이 한 곳으로 모여 형성한 누구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명한 그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내부 붕괴, 외부 개입, 긴장 고조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기존 전문가들 중 누구도 다가오는 사태의 깊이를 인정할 용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브랜든 빅스의 영향력은 군사화된 지역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증언이 등장하면서 더욱 커졌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순찰의 중단, 이유 없이 이동되는 차량들, 한때 출입 금지였던 구역들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현상 등을 언급했다. 빅스는 이것이 단순한 전술적 움직임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작전상의 피로와 행정적 통제력 상실의 신호였다. 그는 그렇게 경직된 구조가 내부 메커니즘을 느슨하게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체계를 유지할 힘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중하위급 간부들이 위기 전 마지막 순간에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기밀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탈영과 도피 시도는 언제나 중대한 붕괴의 전조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체제를 떠받치는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브랜드는 이 내부 움직임이 외부 분석가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탈영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의 발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부각되었다. 바로 남한 사회의 정서적 대비 상태였다. 빅스는 반복해서 한국 사회가 다가올 충격에 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을 여전히 멀고도 정지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그러한 인식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며 북한 붕괴의 여파는 정치가 대응하기도 전에 남한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랜드는 남한 엘리트층 일부가 이미 북한 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대비한 비상계획을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이런 논의들이 매우 조용하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보 유출을 우려해 신중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전략적 핵심 부문이 위기를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브랜드는 이러한 조용한 인정이 바로 자신이 내린 경고가 과장이 아닌 사전적 예고였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브랜든 빅스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의 사건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위로를 제공하지도 안정성을 약속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전환이 거칠고 혼란스럽고 긴장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첫 균열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게 되기 전에 명확한 경고를 전달해 아무도 불시에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개적인 대화가 점점 활발해지면서 수천 명의 시청자들은 빅스의 이야기가 선정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사실들에 근거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댓글이 올라왔고 어떤 이들은 동의하며 어떤 이들은 부정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개인적인 인식을 이야기했다. 브랜드는 이러한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흩어져 있던 여러 조각들이 공개적으로 공유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했다. 브랜든 빅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그가 고립 기간 동안 깊은 침묵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계시를 구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를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무언가가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빅스는 이미지, 날짜, 방향들로 이루어진 일련의 흐름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마치 이미 진행 중인 사건들을 관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그 세부 사항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계시와도 같았다. 그 순간을 회상하며 빅스는 그것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완전한 이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요소를 분석했고 이전의 정보들과 연결해 보았으며 그 모든 것 뒤에 구조적인 논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내부 붕괴, 외부 움직임, 권위의 침식은 각각 따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이미 진행 중인 하나의 과정이었다. 브랜드는 이 명확한 인식이 그가 침묵을 깨고 첫 번째 충격이 나타나기 전에 대중에게 경고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였다고 밝혔다. 그 후 브랜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경험 중에 선들이 서로 얽혀 있는 일종의 네트워크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각 선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이 선들을 결정적 흐름이라 불렀고 각각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들은 은유가 아니었다. 구체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실제 시스템들이었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브랜드는 이 흐름들을 동시에 볼 수 있었기에 모든 것이 수렴하게 될 정확한 지점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처음으로 확인한 흐름은 누적된 긴장이었다. 그는 이 선이 수십 년간의 억압, 기아, 공포, 절대적인 통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빅스에 따르면 이 흐름은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더 이상 압력을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이미 너무 무거운 선이었고 이제 곧 완전히 끊어질 상황이었다. 브랜드는 이 흐름의 단절이 세계가 2026년에 목격하게 될 사건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이 과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했다. 두 번째 흐름은 변화의 흐름이었다. 빅스는 누적된 긴장과 동시에 북한 내부에서 반대되는 힘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힘을 조용한 움직임으로 묘사했다. 탈북자들, 내부의 이탈, 엘리트층 간의 갈등, 그리고 과거처럼 사회 모든 계층을 통제하지 못하는 체제의 무능력으로 인해 촉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흐름이 내부에서부터 구조를 압박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가 오면 잔인하게 균열을 터뜨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흐름은 외부의 위협을 나타냈다. 브랜드는 이 선이 지난 수십 년간의 지역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미국 모두가 한반도를 점점 더 큰 관심으로 주시하고 있었고 이들 모든 나라가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며 움직이고 있었다. 빅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흐름이 붕괴될 경우 세 번째 흐름은 즉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활성화가 위험하다고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이 경쟁이 한반도를 넘는 범위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네 번째 흐름, 그리고 그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흐름은 역사적 기회의 흐름이었다. 브랜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붕괴의 순간은 단순한 파괴만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이 현대사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큰 기회를 맞이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북한 정권의 몰락은 지금껏 불가능했던 길들을 열게 될 것이지만 오직 그 직후에 닥쳐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브랜드는 이 네 가지 흐름이 하나의 교차점으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으며 이 수렴이야말로 2026년을 결정지을 궁극적인 폭발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네 개의 흐름이 정렬되는 순간에는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은 더 이상 그 위태로운 상태를 감출 수 없게 되고 중국의 개입은 아무런 주저 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국제사회는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 한반도는 가속화된 변화의 시기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브랜든 빅스에게는 분명하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보였다고 한다. 그의 증언 중 가장 강렬한 부분은 그 순간의 감정적 충격을 묘사할 때였다. 브랜드는 몰락을 시각화했을 때 두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경악한 것은 그 속도 때문이었다. 그는 붕괴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급작스럽고 돌연한 단절이 될 것이며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반응할 시간이 없을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빅스는 이 속도야말로 전체 위기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권력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다른 나라들이 즉시 그것을 채우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브랜든 빅스는 곧 일어날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고유한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역은
세계의 다른 곳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반도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사건들이 여러 층위로 쌓여 있으며 정치적 사건, 갈등, 사회적 변화 하나하나가 연속적인 압력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요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장창을 형성하며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결정, 행동,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렌드는 이 장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집단적 기억, 민족적 트라우마, 누적된 긴장, 수세대에 걸친 기대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한 지역이 전쟁, 분단, 오랜 억압의 시간으로 각인되면 눈에 보이는 마지막 사건 이후에도 수십 년간 그 여파가 국민과 정치 구조에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반도는 1945년 이후로 이러한 영향 아래에 있으며 그 내부의 압력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그는 이 역사적 축적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기 시작할 때 브랜드는 이 억눌린 에너지가 한반도를 즉각적으로 관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수백만 명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의 파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불안정성은 단순히 국경이나 국가 간의 경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억눌려 왔던 긴장이 마침내 해방되며 생기는 집단적 충격에서 오기 때문이다. 브랜드는 이 감정의 해방이 대중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충격이 너무 갑작스러워 많은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려움, 희망, 불안, 기대와 같은 강렬한 감정들이 동시에 솟아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감정의 혼합은 예측 불가능하고 팽팽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몇 시간 안에 정치적, 군사적 결정들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그의 예측에서 해방된 에너지의 첫 반응은 국경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집단들이 이제껏 넘을 수 없었던 지역을 넘어가려 시도할 것이며 이는 어떤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감각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순간에 한국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혼란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며 전 세계는 점점 커지는 긴장 속에서 이 상황을 주시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빅스가 2026년이 단순히 붕괴의 해가 아니라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이었다. 그는 비밀 문서들, 은밀한 합의들, 비공식 작전들, 내부의 실패들이 하나둘씩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진실은 누군가의 의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감추고 있던 구조가 사라지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이번 위기를 더욱 거대한 사태로 바꾸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브랜드는 또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외교적 긴장이 갑작스럽게 깨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전에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국가들조차 영토 상실, 영향력 약화, 전략적 기회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국제적 재편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 전문가들조차 그 변화의 속도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지점은 외부 세력의 전진에 대한 브랜든의 언급이었다. 그는 중국이 어떠한 국제적 승인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베이징은 북한의 붕괴를 최근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기회로 간주할 것이며 이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된 명분들을 앞세워 병력, 차량, 부대가 빠르게 전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브랜드는 이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주변 국가들은 즉시 최대 경계 상태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이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공포는 위기의 감정적 충격에 의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상황은 매우 위험한 조합을 만들어낼 것이다. 감정적으로 흔들린 인구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국제 강대국들의 전진. 브랜드는 이 조합이 한반도 현대사에서 가장 긴장된 국면 중 하나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랜든 빅스는 북한 정권이 마침내 붕괴하면
한반도는 누구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시기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안도, 공포, 기대가 뒤섞인 감정적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순간은 오래된 상처가 처음으로 열리는 때가 될 것이며 사회 전체가 마치 수십 년간의 침묵이 한순간에 깨진 것처럼 그 충격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시점이 가장 민감한 순간이 될 것이며 어떤 성급한 결정도 향후 몇 년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랜드는 첫 번째 충격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전, 식량, 즉각적인 도움을 찾아 국경을 넘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움직임은 한국 정부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감정적으로도 폭발 직전인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상황이 점진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강렬하며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당국과 국민 모두가 전면적인 경계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이 시점에서 한국 국민들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과 남의 운명이 다시 연결되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드는 이 감정이 매우 깊은 차원에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랫동안 사회가 회피해온 주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감정적 재회가 논쟁, 토론, 강렬한 반응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일부는 희망으로 가득 차겠지만 다른 일부는 공포에 휩싸일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 격동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브랜드는 중국이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이 완전한 통일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나치게 강한 통일 한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 과정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중국이 외교적,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해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한반도를 다시 분단된 상태로 만들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랜드는 중국의 이러한 시도가 결코 은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정권의 붕괴와 거의 동시에 중국의 성명, 병력 이동, 전략적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지역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며 이는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처럼 보이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한이 북측 영토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베이징이 자국의 영향권을 설정하려는 목적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했다. 긴장은 한국 정부가 중국이 이 역사적 전환에 직접 개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더욱 고조될 것이다. 브랜드는 이것이 이번 위기 전체에서 가장 민감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외부의 어떤 간섭도 한반도의 미래 전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 사회가 강하게 반응할 것이며 외국의 어떤 간섭 시도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일 과정에 어떤 한계도 부여하려는 외부 시도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의미했다. 이와 동시에 브랜드는 국제사회가 분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중국의 확장을 지지할 것이고 다른 일부는 이러한 개입이 더 큰 분쟁을 유발할까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글로벌 분열이 매우 위험한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며 모든 움직임은 극도의 정밀함과 신중함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이번 위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지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을 그는 반복해서 언급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한국이 이 사태를 단순한 인도주의적 위기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다. 브랜드는 진정한 싸움은 외부의 조작 시도에 맞서 한반도의 미래를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기 동안 감정적, 정치적, 군사적 압력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어떤 오판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랜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 순간들이 올 것이라고 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국의 주권을 지키고 북한의 붕괴가 제3자의 기회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다. 반면 중국은 이 순간을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브랜든 빅스는
이번 위기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은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기회 삼아 전면적으로 진입하려 할 때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한 동맹이 등장해 중국의 개입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이 가장 먼저 반응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어떤 무단 진입도 국제 안정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이 반응이 단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중국이 초기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그 징역을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랜드는 미국의 이러한 대응이 단순히 공식적인 동맹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당시 중국의 팽창을 용인하는 것은 아시아 전역에서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임을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방어가 지정학적 균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전략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이 지역에서 지배력을 구축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랜드는 미국의 개입만으로는 긴장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베이징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역사적 권리를 내세우며 자국의 입장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고 외교적 논리를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국제사회에 납득시키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착 상태는 선언 하나하나가 공개적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 긴박한 국면을 만들어낼 것이다. 브랜드는 이때 전 세계가 한반도가 강대국 간 직접 충돌의 무대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브랜드는 그의 예언 중 가장 예기치 못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긴장이 극에 달하고 전쟁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제3의 세력이 돌연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주체는 러시아였다. 브랜드는 모스크바가 공격적인 방식이 아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균형추로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가 중국의 개입에 반대 입장을 취하며 어떤 명분으로든 한반도를 다시 분단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드는 이 러시아의 입장이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스크바가 이 행동을 중국이나 미국의 편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가 지역 안정성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이며 한반도를 또다시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자국 국경과 너무 가까운 위치에 위험한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든 빅스에 따르면 이 예상치 못한 개입은 사태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랜드는 베이징이 그 순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두 강대국과의 불필요한 글로벌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한 발 물러섬으로써 국제적 재앙을 피하고 한반도가 외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랜드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완화가 한국에게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개입이 차단되면 남한은 외세의 압력 없이 북측의 전환 과정을 조직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점이 바로 통일이 단지 먼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과정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될 것이며 분쟁보다 안정을 원하는 국가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후퇴 이후 한반도에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랜드는 이것이 감정적, 정치적, 사회적 재건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한이 북한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과제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의 간섭 없이 이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기는 강인함, 인내, 결단력을 요구할 것이며 동시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 브랜드는 이 시기 이후 통일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오랫동안 역사적 분단으로 고통받았던 한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 세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전 세계가 놀라움과 함께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 한국의 문화적, 감정적, 사회적 역량이 전 세계에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에서 마지막으로 강조된 부분은 보통 사람들의 역할이었다. 그는 어떤 정부도, 군대도, 권위도 국민의 지지 없이 이 변화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각 시민이 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붕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재건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브랜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최종적인 운명은 바로 이 중대한 순간에 탄생할 집단적 의식에 달려 있다고. 브랜드는 모든 이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다가올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준비라고 믿었다. 그는 징후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사회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브랜드는 각 시청자의 의견, 성찰, 감정이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변화의 시기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예언을 수동적으로 지켜봐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브랜드는 모든 이가 댓글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남기고 이 영상을 상황을 이해해야 할 사람들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집단적 대화가 바로 붕괴 이후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을 떠받칠 수 있는 핵심 기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